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시 색채 마케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색채 마케팅, 그 다음에 그런 그 구성 요소나 아니면 색채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마케팅과 색채 마케팅의 차이점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요번 두 번째 시간은 그래도 첫 번째 시간보다는 덜 지루하실 거예요. 색채의 그런 활용을 통해서 색채 마케팅을 파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성공 사례, 색에서 성공한 그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색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것들을 한번 수업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색은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컬러가 나쁘면 여러분들 사요, 안 사요? 보통은 안 삽니다. 그만큼 제품이 좋아도 이 내가 좋아하는 그 색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현대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이 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에 관여할 정도로 이 기업에서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이 색, 컬러라는 겁니다. 색은 오늘날 이렇게 단순한 그런 취향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죠. 파스텔 톤의 예쁜 인테리어를 뽐내는 이런 카페, 아무리 그 멀고 골목길에 숨어 있어도요, 사람들은 다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집이 좋았어. 거기 그 실내에 예쁜 컬러의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은 다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색이 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색채 마케팅, 우리 색채 마케팅 했잖아요. 1차 시에. 이 색채는 이렇게 어떠한 이런 그 다른 시각적인 요소보다도 인간의 그런 의식과 무의식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색채를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답을 듣고 싶지만 제가 혼자서 다 해야겠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삼성 하면은 뭐예요? 블루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SK 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그런 나비 형태의 빨강, 뭐 주황, 뭐 그런 그 사이에 흰색이 들어 있고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은요, 그런 자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다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메인 컬러를, 메인 색채요, 그런 것들을 제품별 색채, 전용 색상을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 색채 마케팅은 색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런 이목을 집중시키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품의 그런 매력적인 요소로 색을 지정해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개 그 브랜드를 명칭이나 제품보다는 색채와 그림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컬러를 적용시켜서 고정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브랜드를 강력하게 그 각인시키고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색채 마케팅은 그런 제품 자체에 독특한 색상을 입혀서 경쟁 업체하고 차별을 두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1차 시 때 설명한 것처럼 1950년대 중반부터 컬러가 제품을 기억하는 그런 중심 요소로 발전하면서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마케팅이라는 게, 컬러는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왔고요. 또 색채 마케팅은 그런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제조 기술이 평준화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게 이 색채 마케팅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옛날에는 만들기만 하면 잘 살았는데요, 이제 소비가 높아지면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승부를 하느냐? 이 색채로 이제
컬러로 이런 제품을 이제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의 상향 표준화로 이 생산 기업별 품질 격차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이 디자인과 색채로 옮겨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람의 감성을 이용하는 이 감성 마케팅에 대한 이 하두가 떠오르면서 색채 마케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는 거죠. 이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제가 아까 뭐 1차시 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 심리를 촉진하는 한편에요. 브랜드의 전체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 소비자의 심리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마케팅 기법을 우리는 감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대할 때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때 그런 욕구 기분, 그 다음에 적합한 그 감성, 이것들이 감성 마케팅 활용에 아주 좋은 것이 이 색채라는 거죠. 컬러.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컬러 칩이나 이런 이게 컬러 칩들이에요. 그래서 컬러 칩들을 옆에다 놓고 여기에 무슨 색을 할 건지를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하기도 하죠. 이게 색상안입니다. 색상안들을 이렇게 색상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넣기도 하죠. 이번에는 이 색채 마케팅의 적용입니다. 이 모든 색채는 각각의 성질이 있죠. 우리가 컬러를 보면 그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컬러는 인간이 가장 의존하는 이 감각, 이 시각에서 중요한 구성요를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시각적인 그 효과가 광고, 마케팅, 로고, 거기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컬러를 사용할 때는 이 색상이 가지는 상징적,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그래서 색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어떤 감정과 사물을 연상하는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빨강이에요. 빨강의 색채 마케팅의 그 사례를 보면 보통 여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휴 앤 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색상은 10가지고요. 톤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했을 때 대표적인 걸 이렇게 놓고요. 빨강을 이렇게 놨을 때 뭐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고 딱딱하고 동적이고 정적인. 그래서 봤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쪽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빨간색은 이런 활력이나 열정이나 대담, 사랑, 긴장, 분노, 건강 같은 이런 강렬한 그런 감정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욕을 돋구는 컬러, 요식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색이 이 빨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코카콜라, 이 갤로그가 붉은색의 로고로 되어 있잖아요. 레드는 이런 열정을 자극하는 이런 색채 에너지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 부정적인 거는 이 불을 상징하는 위험이나 경고의 이미지를 또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어떤 거는 피와 건강을 상징하는 적십자인 대표에서 이 로고를 쓰기도 하고요. 또 패션에서도 도발적으로 이런 관능적인 이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인 색으로 이 빨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에 있는 브랜드 발렌티노는 이런 강렬한 레드 컬러를 발렌티노 레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매번 컬렉션에 이 붉은 드레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패션쇼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맥도날드의 빨강입니다. 맥도날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죠. 빨간색과 이 노란색을 활용해서 만든 이 엄청난 이게 주목성이 있죠. 빨강의 노란색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의나 경고를 알릴 때 주로 쓰는 이 빨간색을 식욕을 높이는 효과로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CF에서 활활 떠오르는 이 불판에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이 장면에 군침이 도는 이유가 스테이크의 그 빨간 감돈 이 붉은색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장 인테리어에서 이 빨간색은 사람을 안정감 있게 보다는 흥분되고 서두르게 만들어서
뭐냐면 손님의 회전율 때문에 보통 이런 그 패스트푸드나 조그만 데는 실내 장식이 빨간색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빨간색에 있는 방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오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손님의 그 회전율 때문에 빨간색을 실내 인테리어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그만 데 얘기겠죠. 또 이렇게 코카콜라의 짜릿한 이 맛, 레드가 어우러지는 이 스포티한 이미지가 청량감을 줍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이 빨간색의 또 상징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또 성공 마케팅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 하면 빨간색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 레드를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머릿속에 이 브랜드와 컬러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이렇게 강하고 강렬한 색으로 사람들이 이미지를 하기 때문에 충동구매도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왠지 입맛을 돋구고 식용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음료이기 때문에 최적의 메인 컬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황이에요. 옐로우 레드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황, 오렌지색 다 같은 얘기죠. 보통 친근함, 활력, 기쁨, 행복, 유쾌함, 따뜻함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이 주황색입니다. 오렌지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원기왕성한 이미지로 젊은이 색상으로도 아주 각광을 많이 받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하고 마찬가지로요. 식욕을 돋구는 대표적인 색상으로 테이블 데코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큼한 이미지의 그 오렌지 컬러가 브랜드를 잘 그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음료수 환타가 있죠. 또 패션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패션에서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에 효과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 충동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색이 이 주황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없는데요. 과거 제가 알기로 KTF 있을 때, 지금 이제 없어졌죠. 이때 이 상을 받았어요. 이 회사가. 무슨 상을 받았냐면, 통신회사인데, 우리가 보통은 통신회사 그러면 떠오르는 색들이 뭐가 많아요. 대부분 그 블루, 파랑색들 아니면 뭐 무채색,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따뜻함, 이 주황색을 썼다는 거죠. Have a good time 그래가지고 통신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첨단성, 신동성의 그런 이미지와는 다른 강한 주황색을 사용해서 주목성도 높이고 신선한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CF를 찍는데도 다 주황색이 들어가요. 머리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요. 옷, 의자까지. 그래서 KTF는 기업 이미지 광고뿐만 아니라 의상, 소품, 오렌지 컬러를 곳곳에 사용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또 여기도 지금은 이제 ING 생명이 없죠. 이 당시도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상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험회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무슨 색이에요? 초록 아니면 파랑이잖아요. 근데 주황색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주로 많이 쓰는 이 블루 컬러를 탈피해서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오렌지 데이로 지정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농구나 축구나 테니스, 스포츠, 다양한 이런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문화 마케팅을 해서 이 ING 생명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이런 문화 마케팅, 사회적인 기업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이면 딱 10년 전, 11년 전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까지도 이렇게 오렌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입니다. 옐로우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옐로우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맥도날드의 옐로우, 이마트. 요즘에는 이제 이마트가 있겠죠. 이 노란색은 명시성
명시성, 가시성을 높여주는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란색은 이런 자신감, 긍정, 재미, 가벼움, 연약함, 경고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빛을 연상시켜 생동감 있는 이 에너지 넘치는 색상인 반면에요. 의존적으로 창백하고 병약한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이 초록색과 반대로 눈에 피로감을 주는 색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문을 널리 쓰이게 하는 이유가 이 레인코트나 안전모에도 적합한 컬러를 쓴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초록색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노란색을 하다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맥도날드의 이마트가 이렇게 가볍고 재미있는 옐로우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브랜드로 꼽혔다고 합니다. 패션에서도 명도가 높기 때문에 쾌활하고 상큼한 이미지의 젊은 소비자로 어필하기 좋은 컬러라고 합니다. 또 이 성공한 게 뭐냐면 우리 레모나,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죠. 레모나. 그 다음에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는 뭐냐면 이 관절약인데 이 관절의 액이 노란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라는 이 성분이, 그래서 트러스트라고 했는데 어려웠대요. 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노란 약 주세요 하는 걸로 해서 이 매출이 한때 1위가 됐었습니다. 트러스트가 노란 약으로. 그 다음에 S오일, S오일이 한때 노란색으로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 카카오톡의 노란색입니다. 이 급속도로 선정한 이 카카오는 노란색을 브랜드 컬러로 설정을 했죠. 이 초콜릿 원료의 이름을 딴 이 카카오,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회사의 모토에 따라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이 노란색을 디자인에 적용했다는 거죠. 작은 이 모바일 화면 안에서도 이 카카오톡 어플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죠. 이 명시성, 주목성이 높은 이 노란색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KB금융입니다. 웜그레이와 골드 색상을 사용해서 이 국민은행의 높아진 성장과 신진성을 나타내는 이 골드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앞서 나갈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이런 국민은행의 이 로고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이에요. 초록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과 연두는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네이버입니다. 국내에서 컬러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기업에 네이버가 있겠죠.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1999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녹색을 사용하는 거죠. 국내 포털 가운데 가장 높은 검색 점유율이 이 네이버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하면 이제 초록색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 신뢰, 중립, 평화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죠. 초록색을 보면 이렇게 나무나 아니면 숲속 같은 자연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른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게 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검색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로서 포털 사이트, 신뢰와 중립이라는 이 가치를 담기 위해서 이런 초록색을 브랜드 컬러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 초록색은 이 평화와 중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편안한 색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푸르지오, 설록차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 푸르지오가 왜 유명해졌냐면요. 보통 우리가 건설회사 하면은 대부분 보험도 그렇지만 건설회사 하면 대부분 색채가 무슨 색이 많았냐면 거의 다 블루예요. 블루게 대우건설 그다음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부분 이 기업의 아파트 건설의 이미지는 그런 그것들이 블루의 색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요. 이 푸르지오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어서 초록색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기업 광고가.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색채 마케팅에서. 또 그 다음에 이 그린 마케팅이 이제 웰빙 뭐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녹차와 크롤렐라를 이용한 이 그린 마케팅이 막 뜨고요.
또 이런 오슬록 티하우스, 설록차 뭐 이런 것들의 이미지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성공한 케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기 많은 이 하이네켄이 있죠. 맥주병 하면 우리는 이제 갈색이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젊은 층의 이 그린 컬러를 어필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네켄. 다음은 이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의 이 초록색. 이 스타벅스가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는 다 우리 커피 문화를 바꾸게 한 게 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뭔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요, 스타벅스가 있기 전에는 커피숍들이 다 레스토랑 아니면 그 실내 장식들이 되게 어둡거나 뭐 그런 조명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침침하고. 근데 이 스타벅스의 커피숍은 이거 커피숍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독서실 같기도 하고 좀 애매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그런 황토색, 테라코타의 빛, 스타벅스의 그릿, 이게 아주 핵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은 활기차고 인간 중심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이 커피 이미지를 활동적인 도시인의 젊은 음료라고 해서 완전히 이슈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로 같이 병행을 했다는 거죠. 초록색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카페, 스타벅스가 많이 있지만 굉장히 그런 자연 친화적인 이런 환경 친화적인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그 처음에 스타벅스 생겼을 때는 몇 개 안 됐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차를 타고 갈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곳곳에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마케팅, 뭐 서브웨이도 있습니다. 이 서브웨이의 이 초록색, 뭐 햄버거나 샐러드나 여기는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초록은 뭐 성장, 자연, 유기농, 신선함, 배려, 건강, 안정, 지성, 성실 뭐 그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런 잔디, 산, 채소, 자연을 상징하는 주요 컬러입니다. 그래서 파릇파릇한 이미지로 오렌지와 옐로우처럼 젊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새싹을 연상시키는 희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패션에서는 뭐 중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때 많이 쓰기도 하죠. 눈을 편안하게 하고 우울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더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이런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린을 시그니처 컬러로 세특하기도 하고요. 건강한 이 샌드위치 파는 프랜차이즈 서브웨이는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린을 로고와 간판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 서양에서는 질투를 나타내는 색으로도 이게 초록색이 사용을 했대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파랑입니다. 파랑도 남색하고도 연관이겠죠. 대표적인 게 이 삼성, 그 다음에 이 정치인의 넥타이색입니다.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초록색은 이거 오타입니다. 잘못됐네요. 파랑입니다. 파랑색입니다. 파란색은 이 안전함과 차분함, 정직함, 강함, 신뢰, 고요함, 정적, 신비, 냉정과 같이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컬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하늘을 연상시켜서 이런 초록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색상으로도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상을 할 때 효과적인 컬러가 이 블루입니다. 수평성을 향해 가는 것처럼 희망을 상징하는 반면에 냉정함과 고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패션에서는 여름을 대표하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주로 이 리조트 패션에 사용되고 화이트와 배색하면 아주 시원한 마릴룩이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인생 색들도 이 블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캉스 패션에 안정맞춘 이 색상인 동시에 신뢰감을 주는 컬러로 이 정치인들이 호소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택한 이 넥타이 색은 파랑 빨강 뭐 하는데요. 주로 성실하고 정직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블루 계열의 타이를 많이 하죠. 또 열정 패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레드 계열의 타이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면접 시에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어두운 블루인 네이버는 그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 좀 더 깊이 있고 격식 있는 표현의 이미지를 합니다. 블루는 생산성을 높이는 색으로 기업들이 매우 그 선호되기도 하고요. 페이스북, 삼성, 비자카드 등의 블루 그 대표적인 블루 색상의 기업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는요, 식욕을 돋구는다는 가장 그 좋지 않은 컬러로 요식업계에서 이 블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 블루색을 굉장히 안 썼어요. 맛이 없는 색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거를 어디다가 하느냐? 다이어트 식품에까지도 이런 블루 계열의 식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카리 스웨트는 지금까지 인기가 많습니다. 맑고 청량감 있는 이온 음료죠. 그 다음에 티파니 블루입니다. 티파니의 이 블루가 약간 민트빛 나는 건데, 이 희망과 행복의 상징이자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이 티파니 블루. 정말 예쁩니다. 요새 컬러도. 다음은 퍼플입니다. 퍼플과 자주 같이 들어갑니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에 이런 꽃, 병, 뭐 이런 소재, 패션 이런 것들이 간혹 들어갈 수 있죠. 보라색은 이 상상력, 신비, 우아, 화려, 고상함, 외로움, 정서 불안 등을 상징하는 드라마틱한 컬러가 이 보라색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이 컬러와 컬러겠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뒤엎인 이 라벤더 밭은 어떠한 꽃보다도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품어내는 게 이 그 라벤더 꽃입니다. 그리고 예민함과 예술적 감각을 나타내며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고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패션에서는 우아한 이미지의 색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미용 제품에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한방 샴푸, 뭐 한방 그 제품 그런 것들을 보라색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지금 이겁니다. 패션 브랜드 구호의 디자이너 정고 씨는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을 때 퍼플 컬러가 지닌 이런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나타내서 이렇게 려라는 이 화장품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약간 블루 계열의 색들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여인들의 뒷꽂이를 응용을 했대 여기는요. 그 다음에 이거 최고봉 도자기를 이용한 재석들, 컬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퍼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아나수이가 될 수 있죠. 다음은 블랙입니다. 블랙 마케팅. 뭐 대표적인 게 이런 패션에서도 많이 있지만 이 샤넬, 힐튼 호텔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검정색은 이 어두움과 공포, 죽음, 부정적인 상징에 강한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럭셔리하고 엄숙하고 권위 있는 이런 세련된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인 컬러가 이 블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격식이 있어서 기업 로고에 쓰이기에 무난한 이 명품 의류 브랜드나 건설업에서 많이 쓰는 색상이죠. 그래서 샤넬은 지금까지도 안 바뀌죠.
샤넬, 쇼니, 헐튼 등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세련됨에서도 무난한 이미지 때문에 패션에서는 자주 쓰이는 색상이겠죠. 또 럭셔리한 런웨이 패션 컬렉션이 아니더라도 데일리 패션에 또한 어울러볼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색과의 배색이 잘 어울리는 게 이 블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블랙 마케팅 식음료. 그래서 우리가 웰빙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식음료 업체까지 이렇게 검은 콩, 검은 두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카드, 이 카드에서 쓰는 이 블랙 마케팅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에서 이 미인블랙이라는 이 검은콩 섞은 이 블랙 마케팅으로 바람을 일으킨 크라운 제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아디다스죠. 아디다스도 이 스포츠 브랜드의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이 블랙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다. 한때는 프라다 폰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프라다 그 원단에다가 프라다 가방에다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행을 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것들을 한두 개씩은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블랙 마케팅. 이거는 이제 다양한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컬러 팔레트가 이렇게 제시되어서 나왔고요.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또 현대카드에서도 이렇게 색상별로 해서 이렇게 카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카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 1차 시에는 마케팅에 대한 그런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 마케팅이 어떻게 그 조사를 하고 설문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봤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색상별로 해서 색상하면 떠오르는 기업들 아니면 반대로 기업에서 떠오르는 색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 컬러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